지금부터 제66차 의원총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원내대책회의가 좀 길어져서 다소 조금 의총이 지연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틀째 이제 맞이합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은 의사일정상으로서는 우리 당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마는 우리가 대표 연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사태의 중대성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우리 야당과 또 여러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는 우리가 그 방통위와 대검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들은 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또 앞으로 MBC와 KBS 그 파업에 대해서 불법과 또 적법의 여부를 분명히 짚어가겠다 하는 우리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 검찰이 어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답도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검찰청에 가서 총장과의 면담 여러분들이 다 수고 많이 하셨지만 분명한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5대 배제 원칙의 정관왕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후의 행동도 또 민주노총의 명예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언동을 할 수 없는 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고 또 방통위가 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분명한 책무를 갖고 함으로써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을 곧 만나러 갑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고용노동부 장관 자체가 이번에 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엿보일 때 또는 이 고용노동부가 이 정권의 신여로서 이 공영방송 장악에 같이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오늘 장관 면담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그 판단은 여러분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면담이 정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소한 비서실장을 만나서 비서실장께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항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안보 불감증에 기인한 이 안보 먹통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그동안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저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행한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구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청와대 항의를 할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대통령께 전달되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적도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아마 조금 더 이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드시지만 같이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서는 우리가 절대 결속과 절대 단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분 한 분이 자진해서 스스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내 온몸으로 투쟁해서 막아내겠다는 이런 각오를 분명히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한 번도 이탈 없이 우리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녀온 후에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오늘 힘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그 여당 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의,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신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북 대화 유화론이 무용하다 하는 것이 이미 전 세계에 퍼지도록 우리 한국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또 대통령이 또 모든 그 제재와 압박에 응징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또 대화 얘기를 어제 연설문에 1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당 대표가 지금 제대로 이 시국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르고 잡게 갈 세력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점을 어저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당 대표의 이 시국을 보는, 또 안보를 보는 관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각성을 촉구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갑자기 구성하자고 또 느닷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추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안보 현실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거 뒤쳐져 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와 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려면 분명히 이 대통령 자신이 협치 정신을 갖고 가겠다는 초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해 나가는 이러한 그 행태와 또 기저를 갖고 있는 한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누차 얘기했는데, 어떠한 협치 정신으로, 어떠한 새로운 그 초심의 마음으로 이번에 임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무조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위급한 안보 상황이 들이닥치고 5천만을 핵 인질로 잡혀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이 난국을, 이 안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나갈 것인지, 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안보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 나갈 건지,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 국민들이 우선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국내 정치 상황, 정치 보복, 공영방송 장악 이런 데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국민 담화, 또 실제로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이런 믿음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정으로는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여기를 출발해서 11시 남짓 저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결속과 절대 단합이 우리의 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12년 만입니다. 12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맞서서 넉 달간 장외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넉 달간 장외투쟁을 할 때 당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학법 악법 개정을 저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외투쟁하는 목적은 그 첫째가 방송장악 저지입니다. 두 번째가 대북정책 수정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지금 정치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12년 전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파멸로 가는 것을 그냥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모두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좌편향 아마추어들을 좀 물리치고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레드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말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그 수준까지 가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 미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데드라인으로 왔습니다. 우리 입장을 보면 핵미사일 개발 자체가 대륙간 탄도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발 자체가 이미 한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데드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레드라인 개념을 미국 대통령의 기준으로 레드라인 개념을 설정하고 미 본토까지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레드라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데드라인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아직 레드라인이 안 됐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우리가 당론을 채택한 것은 미국이 핵 우산 정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펼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미 본토에 아직 150기 정도의 전술핵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160기 정도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본토에 있는 150기 정도의 전술핵을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핵 확산에 핵 우산에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곧 러시아 순방을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해외 나가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내에서 장외투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돌아오면 다음 주에 또 유엔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외 순방 중에는 우리 장외투쟁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더욱 가열차게 방송 장악 포기, 대북 정책 수정, 그 두 가지 목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12년 전에 우리가 한번 장외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본 일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내투쟁이 옳지 않느냐, 원내투쟁을 해본들 덜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잘못된 방송 장악 정책, 대북 정책, 이 두 가지만은 이번 하반기 전국에서 바로 잡아가야 해요. 우리의 지지율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습니다. 이젠 결집해서 반등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일청,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우리 모두 협력해서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막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시해서 방송 장악 업무에 가담했다면 그 해임 사유죠.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수 있고 방통위원장도 거기에 가담했다면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우택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일 대우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오늘 저는 일정에 대해서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이셨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을 11시에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소라든가 서울 사무소이기 때문에 협소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제와 같이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준비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면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이 좌파 노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는 특히 문제점은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그다음에 염치가 없다라는 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특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정현주 사장이 해임하는 그 전후 당시에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등이 발언했던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에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천정배 지금 국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 언론장악 규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현 국회의장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대통령은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현 정권이 무엇이 부족해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것인가? 잘한 것도 잘할 자신도 없으니 실정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똑같은 말로 현 정부와 민주당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통령, 여당 추천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도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 21일 날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 당시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현주 사장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쿠데타,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 그리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방송 언론을 소나기에 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유성 방통위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선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기가 보장된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준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그 뒤로 법체제를 정비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여야 합의해서 임명된 것이 지금 KBS의 사장에 임명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정현주 사장과의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현주 사장은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넘어서 해임이 됐고 그 해임 사유는 배임죄 때문에 사임이 됐습니다. 지금 KBS 노조가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는 것, 그건 여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 우리가 여야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정권이 바뀌면은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KBS 노조의 그 앞뒤 안 맞는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KBS 노동조합의 2014년도 2월 26일 날 노동조합의 특보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때에 조합의 특보인데
여야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KBS에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은 없다. KBS 사장 이사 자격 결격 사유 강화. 이러면서 노동조합 20년 정치 독립 투쟁사에서 새로운 성과물, 자기네들이 성과물이라고 평가한 그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돼서 사장이 임명됐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일부에서 김장겸 MBC 사장 지키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개 공영사 사장의 그런 안위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합니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나팔수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지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한국당의 살아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현장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의총에서 94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현장에는 80명이 확실하게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잘못 계산을 하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의 활동이 좀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참으로 저는 큰 일을 우리가 합심해서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현재 계속 오고 계십니다마는 92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100분 정도 확실히 참석하시는 걸로 답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국회를 뒤로 하고 이 위중한 상황에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대표님과 그리고 김태흠 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오늘의 상황은 언론 길들이기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북핵 국가에 운명이 달려있는 위중한 상황 그리고 경제의 소위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하고 떠들어 본들 언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75% 이상의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것 하나인데 이 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돼달라는 이 중립적인 우리 국민의 정서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알아서 기는 세력들이 우리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3대 축이 75% 이상의 국민 여론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막무가내로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당 100명이 넘는 우리만이라도 국민 속에 나가서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 두 당 있는 정당들이 1중대, 2중대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우리와 같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현장에 안 간다면은 우리는 맨날 탁상공론만 하는 정당으로 저는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한 마당에 우리 결연한 의지가 행동으로 전 보여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감히 의원님들에게 드립니다.
아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말씀을 이 귀중한 시간에 더 개인의 소견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론만 믿고 지금 잘 앞을 달리고 계신데, 저는 그분께서 취임 전에 후보로서 있을 때 취임하시고 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 국민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시키겠다. 또 복지국가, 그리고 통일 평화,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을 아마 국정지표로 대통령께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저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갈을 물리고 무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또 복지국가, 순전히 포퓰리즘으로 사이다 발언으로 이제 12월, 내년 1, 2월에 가면은 국민 세금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야 저는 우리 국민이 그때서 아차,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또 평화통일, 점점 멀어져 가서 이제는 적화통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대통령께서 그냥 밀고 간다면은 저는 취임 지금까지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내가 취임 지금까지 성적이 이거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하자라는 호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정당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를 새롭게 맞이해야 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5년여 동안 잘 순탄하게 국가를 위해서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꼭 대통령에게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를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저희들이 이야기 대통령이 들으실 걸로 아릅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고 북한의 얘기를 아무리 안보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은 의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주적이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우방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운전자, 레카차에 타고 운전을 해본들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레카차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무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민이 저는 소화주지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전쟁에 대한 경계심과 준비태세, 정신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비군 체제입니다. 예비군 체제를 우리는 준전시체제로 강화를 해서 각 지역마다, 그리고 상황이 여차했을 때는 소속 부대로 집결해서 현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방공 훈련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민방공 훈련을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은 전혀 팽개치고 그저 태평 형세에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협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녀 같은 참으로 감상문을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야의 신문을 사설을 보셨겠지만은 추미애 대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홍준표 대표를 먼저 만나서 협치 얘기를 먼저 노래라, 이렇게 사설에서 많은 도야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 협치를 하려면은 제1야당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의 룰을 지키지 않고 더듬수나 쓰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